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3단원에서 프랭크와 루비의 사례를 가지고 비교 우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렇게 프랭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상대적으로 루비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그 둘이 교환을 하게 되면 이전에 생산할 수 있었던 감자와 고기보다 더 많은 감자와 고기를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번 C번에서 살펴보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 한 물건의 opportunity cost는 다른 물건의 opportunity cost의 역수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테이블 1번으로 돌아가 보면 4의 역수가 4분의 1이었고 2의 역수가 2분의 1이었던 것에서 성립하는구나. 이러한 역수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테이블 1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잘하는 것에 특화를 하고 그 이후에 교환을 통하게 되면 경제 전체적인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을 하면 경제적 파이가 아예 커졌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쉽게 말을 하면 이렇게 잘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특화를 하고 그 이후에 교역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프랭크의 경우에는 감자 15온스, 감자 15개를 주는 대가로 고기 5온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약분을 하면 1대 3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기 한 개는 감자 3개의 가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기회비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전에 즉 프랭크와 루비가 특화를 하고 교화를 하기 전에는 아까 원래 이렇게 기회비용이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즉 원래에는 그 이전에는 고기 하나에 감자 4개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럼 스페셜라이제이션 앤 트레이드를 하기 전에는 이전에 고기 한 온스의 기회비용이 감자 4개였다. 그런데 스페셜라이제이션 앤 트레이드를 하고 났더니 고기 한 개의 기회비용이 감자 3개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더 싸게 프랭크는 고기를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루비의 경우에는, 고기를 5온스만큼 프랭크에게 주고 그 대가로 감자를 15개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분을 하면, 네, 마찬가지로 1대 3 고기 하나 대 감자가 3개. 감자 입장에서 말을 하면 감자 하나에 고기가 3분의 1온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루비가 스페셜라이제이션 앤 트레이드를 하기 전에는 어땠죠? 원래에는 고기와 감자의 관계가 요 1대 2의 관계였습니다. 즉 감자 입장에서 말을 하면 감자 한 개를 얻기 위해서는 고기 2분의 1 온스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스페셜라이제이션 앤 트레이드를 하고 났더니 이렇게 루비가 이전에는 감자 얻기 위해서는 고기 2분의 1온스나 포기를 해야 됐던 것이 지금은 고기 3분의 1온스만 포기하면 되니까
훨씬 더 감자를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 우리가 배웠던 비교 우위를 통해서 살펴본 것대로 이렇게 모두가 다 이전보다 더 좋은 경제적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에서는 그냥 가정을 한 거죠. 고기 1온스 대 감자 3개의 비율로 교환을 하기로 하자라고 그냥 그렇게 가격을 거래 비율을 교과서에서 그냥 문제에서 가정을 한 거였으면 준 거죠. 그런데 실제에서는 어떨까? 우리가 가격이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 대 얼마의 비율로 교환하는 게 맞냐?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트레이드의 프라이스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두 opportunity cost의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에서 우리 프랭크와 루비의 사례에서 이 를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기회비용은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들어가는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교환 비율로서 주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opportunity cost 사이에서 교환 비율이 결정이 되고 가격이 결정이 된다면 두 사람 모두 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것의 원칙이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10개의 경제 원칙 중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뒷부분 끝부분으로 와서 뭐 조금 쉬운 사례를 통해서 comparative advantage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테니스 선수, 실력 있는 테니스 선수인 세레나는 2시간 동안 그녀 집에 있는 잔디를 깎거나 잔디를 깎는데 2시간이면 다 된대요. 혹은 그 2시간이면 TV 광고에 출연해서 3만 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프레스트 검프라는 사람은 똑같은 세레나 집의 잔디를 깎으려면 이 사람 포레스트 검프한테는 4시간이 필요로 하고 이 또 포레스트 검프가 맥도날드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면 총 50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례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프랭크와 루비의 사례처럼 사실상 세레나가 잔디도 더 빨리 깎죠. 그리고 수입을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도 더 우위가 있는, 즉 세레나가 잔디 깎기와 어떤 수입을 얻는 데 있어서 모두 절대 우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세레나가 잔디도 깎고 TV 광고에 출연도 해서 수입을 얻는 것이 얻어야 하고, 반면 그럼 포레스트 검프는 노는 것이 경제적으로 총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냐 하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따져보면 되는 거죠. 세레나에게 있어서 잔디 깎는 것은 TV 광고에 출연하는 것의 기회비용이 얼마이고, 또 반대로 TV 광고에 출연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잔디 깎는 것의 단위로 얼마인가,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의 경우에도 각각 기회비용을 따져보고 이 중에서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선택을 해서 특화하고 나중에 교환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숫자가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쉽게 아실 수 있듯이 세레나는 TV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는 어, 그 세레나 집의 잔디를 깎아주는 것이 서로 더 적은 오퍼튜니티 코스트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각각의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두 번째 이어서 교과서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무역 거래를 해야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이유에는 왜 그러냐면 어, 거의 많은 상품의 경우가 미국이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만드는 것이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만드는 것보다 우위가 있는, 즉 절대 우위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모든 물건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모든 물건을 다 미국에 있는 회사가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최적의 결과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배운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그렇지는 않다. 즉, 미국은 미국에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각각 생산한 다음에 무역을 통해 교환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경제적인 효과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트레이드, 무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국제 무역에서는 import를 수입품이라고 하고, export를 수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교과서에서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모두 다 각각 푸드와 칼을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자동차 한 대 혹은 2톤의 음식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일본 노동자는 한 달 동안 자동차 한 대 혹은 1톤의 음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자동차와 음식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앞에 프랭크와 루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각각의 기회비용을 계산해보고 더 적은 기회비용이 나오는 것을 선택해서 스페셜라이제이션 앤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더 최적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 그리고 여기 자동차와 푸드.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의 기회 비용이 2톤만큼의 푸드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푸드의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2분의 1대가 opportunity cos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1대1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의 opportunity cost가 1톤의 푸드고, 푸드의 입장에서도 자동차 한 대가 opportunity cos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opportunity cost가 어떤 것이 더 작냐를 살펴보면 되겠죠. car의 경우에는 재팬의 opportunity cost가 더 작고, 푸드의 경우에는 미국의 opportunity cost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는 푸드 생산에 더 집중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에 더 집중해서 나중에 두 국가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교환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일본과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작은 오퍼튜니티를 갖고 있는 것에 생산을 하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국과 요 일본의 사례에서도 각각 자동차와 푸드에 대해서 오퍼튜니티 코스트를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푸드 생산에 opportunity, 아니, comparative advantage가 있고, 재팬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comparative advantage가 있었다. 그래서 요렇게 상대적으로 서로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트레이드를 했더니 이전보다 더 많은 음식과 자동차를 생산을 할 수가 생산하고 소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간단하게 전문가들, 경제학자들한테 미국과 중국의 교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요 센텐스는 뭐냐면 중국과 무역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을 잘 살게 해준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싸게 물건이 만들어지고 조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진술, 이 문장이 있고, 물어봤더니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100% 동의한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센텐스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앞에 사례에서 미국은 푸드 생산에 집중하고 일본은 자동차 생산에 집중을 해서 나중에 두 국가가 트레이드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더 이전보다 많은 푸드와 자동차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다면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 일본에서 푸드를 생산하는 업체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과도 사실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진술은 뭐냐면 근데 어떤 미국인, 그 중국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물건을 만드는 미국인, 예를 들어 옷이나 가구와 같이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인이라면 미국과 일본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진술이고요. 이 진술에 대해서 96%의 경제학자가 맞는 말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에 비교 우위가 있고 그것에 집중을 하면 경제적인 총량은 커지긴 하는데 실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피해를 보는 곳에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그 산업이 있고 또 뭐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열세에 있는 산업을 또 보호를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어떤 현실의 문제는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번 3단원을 통해서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통해서 결국은 모두가 조금만 더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중에 교환을 통해서 그 물건을 교환을 하면 모두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3단원 공부를 이번 동영상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